YTN 라디오 이동민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호남에서 사선을 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개사과 사진 논란에 광주를 찾아서 사과까지 했는데요. 호남 민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오늘은 이용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더라고요. 예. 예, 호남 민심에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영호 의원께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해주셔가지고 호남 특히나 전라북도 민심을 정권교체로 집합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예상합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역대 다른 보수 정당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잘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투표 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위선과 독선 또 아집 그 국정 실패, 무능, 무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호남에서도 높고 갈수록 그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갈수록 윤 후보에 대한 지지는 더 높고 또 멀리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호남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원래 이제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하자와 결함이 너무 많은 후보다 이런 인식이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다가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도 핵심 민주당 지지 기반이 호남이지만 호남에서도 상당히 갈수록 지지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망을 해봅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서 개사과 논란으로 이제 광주를 직접 찾아서 머리를 숙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그 위원장님하고 함께 임명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과거 자신의 SNS에 5.18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그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당내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 여부에 대한 그 의견은 제때 들어보지를 못했고요. 예. 네, 제가 그 발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본질적인 폄하나 또는 훼손 또는 부정을 한 것이 아니고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폄하, 비하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을 시키고 과도한 제한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도 있다 하는 개인의 의견과 가치를 공표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발언에 대한 옳고 그름을 좀 따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5.18 본질적인 문제의 훼손은 아니다.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노재승 위원장이 5.18이 성역처럼 돼버려 있어서 비판도 못하게 한다. 이 정도 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같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 내용에서는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이거를 공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 동영상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아니야. 자기가 꼭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5.18과 관련된 뭐 사실 왜곡을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봉쇄나 위축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개인의 뭐 견해나 주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5.18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인식과 시각은 아니라고 저는 아니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논란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오늘 그 합류한 이용호 의원은 그 선대위 보직을 어떻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겁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예, 아마 호남 민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현역 의원으로서의 그 중대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우를 또 갖추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혹시 이용호 의원이 영입되는 거 있어서 그 의원님께서 어떤 좀 영향을 미치거나 하신 건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하고 긴밀히 접촉을 했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용호 의원이 처한 상황,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 대한 복당을 요청과 신청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게 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 이게 민주당에 얽매여 있을 일이 아니고 예.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높은 여론에 우리 역할을 좀 해가지고 나라를 좀 바로 세우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의 이 시점에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고 제가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군요, 만나서. 네. 예. 자, 지금 어쨌든 두 분 다 선대위에 합류를 하셨으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뭐 폭발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그것은 언론에서 좀 과잉 보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뭐 서로 간에 이제 그동안에 이 견해 차이와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국민의 염원을 실현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사소한 개인의 감정이 노출되거나 표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뵀었는데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예.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선대위 출범식 전후로 해서도 어떻게 당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문제 없었고. 그리고 예. 손을 맞잡고 우리가 원팀이 돼가지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자고 국민 앞에 높이 손을 치게 들고 또 당원 동지 또 국민들 또 환호도 받고 그런 모습이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윤핵관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예. 그것은 그런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 이미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내부적인 갈등이라고 그럴까 불협화음에 대해서 깨끗이 씻고 예. 지금 과거를 묻지 말고 결속과 단합으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고 하자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수습이 되고 일단은 봉합이 완전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주 한 주 갈등 국면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내림세였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오름세여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비슷하게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한 주 토요일 날 있었던 금요일 토요일 있었던 이 갈등이 봉합되면서 상당 부분 다시 윤석열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회복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그 내부 불협화음 때문에 국민에게 많이 불안도 드리고 심려를 드린 것도 죄송스럽고 그 점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정권을 교체한 것처럼 오만과 교만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지금 염증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제 수습이 되고 좀 결속과 단합을 통해서 승리 의지를 다짐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예전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제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관망을 합니다. 예, 여론조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지금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국정 운영 능력, 예를 들면 경제를 누가 더 잘하겠느냐, 외교를 누가 더 잘하겠느냐 이런 자질론에 있어서 여론조사하면 항상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보완해야죠.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언제 본인이 검찰총장 위에 대통령 꿈을 꾼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 저도 제가 지지선을 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응답을 하면서도 물었더니 제가 사실 대통령을 하려는 생각도 없었는데 국민이 여망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유능한 분을 등용을 시켜서 그분들의 건의를 받고 그분들과 함께 수기하고 또 판단하고 조정하고 담대하게 실천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전문가를 할지라도 특정한 분야를 제해놓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국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도 깊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설피 알아가지고 이걸 또 관계부처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고 만기 칠람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정 혼란 난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좀 이딴 실언으로 조금 구설에 올랐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참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좀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다듬으면은 보석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원석감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해서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지율 판세는 어떻게 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이제 뭐 100일도 채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국개최 여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갈수록 그 여론에 따라서 후보 선택이 막판에 가게 되면 전국개최 여론과 비등해지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